네, 길을 잃고 헤매던 겨울이 이제야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매서운 추위 때문에 집 밖을 나가기가 무서웠는데요. 오늘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외출하실 땐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소사 마을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마을콕 임미나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부천 종합사회복지관과 부천 시민미디어센터가 지원하는 마을 라디오 시범 사업에 선정된 소사 마을 라디오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옆에 부천 종합사회복지관 권민혁 사회복지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많이 춥습니다. 네. 2017년도 소사 마을 라디오 그 회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예. 민혁 씨가 예쁘게 웹자보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아, 예. 어떻게 SNS에다 좀 뿌리긴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까? 제가 SNS를 이제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카톡하고 이렇게 두 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역시 온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우리 그 소사 마을 라디오 멤버들이 발로 뛰어야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1월 14일 그 아침 9시에 부천 소사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아카데미 첫 시간을 시작을 그랬죠. 했는데요. 예. 그날 보니까 이른 시간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 수원 행궁동으로 답사도 가는데 가서 이렇게 잘 살펴보고 우리랑 좀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은 분들 열심히 좀 꼬셔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예. 도시재생이 뭐예요?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고 또 그리고 이게 신도시 위주로 이렇게 도시가 확장되면서 거기서 상대적으로 밀려나거나 또 낙후되거나 이런 기존의 원도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원도심들이 그런 기능들을 잃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원래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들, 잠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부흥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쇠퇴하도록 놔두지 않고. 네. 네,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인데 뭐 경제적인 부분부터 사회적인 부분, 물리적인 환경 요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게 이제 그런 거고. 우리가 이제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원도심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네. 건물이 노후되고 또 저소득이 밀집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뉴타운 한다 그러면 기존의 그 지역사회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이제 한순간에 없애는 방법. 예를 들면 다 밀고 그렇죠. 이제 새로 네. 그 계획도시 가보면 길을 잃기도 쉽고 찾기도 쉬워요. 네. 그냥 바둑판처럼 네, 생겼기 네, 때문에 네. 여기가 거긴가 저긴가 헷갈리다가 대로변으로 나가서 여기 좀 왔구나. 그럼 다시 들어가면 돼요. 길 찾으면 돼요. 근데 원도심 그게 아니거든요. 간직하고 있는 문화가 있고 골목이 있고 사람이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재생하자는 거죠. 소사가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가지고 온 과정도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탑다운, 네. 말씀드렸던 뉴타운 재개발, 뭐 이런 방식이랑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주민들의 계획과 참여가 전제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부천시도 처음에 계획을 이제 이게 국토부에서 이제 공모사업 방식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인데 그 주민들의 참여 부분 이런 것들을 확보해내는 게 일단은 굉장히 관건이었고 네. 예, 지금도 그걸 위해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 그 소사 본동에 투입되는 예산만 한 1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그 부천시 그러니까 소사 본동과 소사 본 3동 행정동으로 따지자면 두 개 동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네. 면적으로 치면은 약 0.84 제곱미터. 0.84 제곱킬로미터가 그러니까 두 개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개도. 예. 네. 이게 예. 지도를 이렇게 딱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죠? 예. 일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네네. 약간은 사업 지역이 넓은 편이에요. 일단은 국비가 50억, 그 다음에 시비가 50억 이렇게 매칭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지금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 100억이라는 예산, 와 100억 되게 많다. 이게 어떤 분명히 우리 동네에는 기회예요.
네,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 예산을 가지고 나의 어떤 미래를 개척해버리 음.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주머니에 써? 뭐 주머니에 이런 거? 뭐 네. 나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리 뭐 음. 이런 기대 있잖아요. 음. 이런 거보다 다 같이 잘 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공공성이 네. 제일 중요해요. 음. 그래서 자기가 어떤 내 개인의 사업 그다음에 내 개인의 활동 이런 게 윤택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역에 뭐 버려진 공가가 그야말로 재생돼서 이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공동체 공간을 활용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공적인 성격으로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공동으로 가꿔간다는 그런 네. 개념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네, 네. 하나 되게 그 좋은 모델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여기저기 경로당 우리 동네 경로당이 한 9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 경로당 중에 몇 개, 그 다음에 최근에 안타깝게도 부서진 이제 봉배약수터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수터나 이 경로당 이건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같이 출연해서 뭔가 그런 공동의 공간들을 만들고 주민들이 같이 활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미 데가 다 공동자산으로 그렇죠. 되어 있다. 예, 음. 이런 의미인 거죠. 네. 네. 그럼 이 사업이 일단 1단계가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진행이 되는 사업인 건가요? 예, 근데 2016년은 이제 지났죠. 네. 2016년은 그 계획들 최종 통과되는 활성화 계획까지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 문서를 공모사업 계획서를 우리 작성해서 내듯이 국토부에다가 내서 통과가 되면 네. 여기에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계획으로 다시 한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활성화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2017년부터 이제 4년간 100억이라는 돈을 이제 예산을 쓰게 되는 거죠. 아, 그럼 2016년도에 이 공모 사업을 준비했던 주체는 어디예요? 일단은 시도별로 지자체가 이제 어플라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부천시가 이거는 어플라이를 최초로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좀 멋있게 또 계획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하시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제 용역 이 업체도 같이 이제 도와주시는 업체도 같이 껴서 좀 네. 세련되게 또 그리고 우리가 모았던 그런 의견들을 잘 표현될 수 있게 계획서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2016년을 지났던 거죠. 네네. 그럼 지난주에 만났던 그 도시재생 사업 함께 해주실 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됐던 교수님들과 튜터 그리고 조교들 그런 분들이 다 같이 2016년도에 준비를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게 네. 예를 들면 지금 총괄 코디를 맡고 계신 단국대학교 김현 교수님 네. 이분은 뭐 작년부터 계속 하셨던 분이고요. 이번 그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일단 활성화 계획도 뭐 거의 이제 마련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활성화 계획에 주민들이 그동안 작년에 4회기 도시재생 학교를 진행했던 도시재생 대학을 진행했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지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참여가 되려면은 사실 의견도 계속 받아야 되고 참여할 주민들도 계속적으로 모니터가 돼야 되고 참여도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카데미도 하는 건데 이 아카데미 하면서 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졌어요. 원도심 활성화팀, 네. 대표 상품 개발팀, 네. 그다음에 뭐랄까 호연로 활성화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한 6개 팀 정도가 네. 됐던 네, 것 네. 같은데 그 팀마다 튜터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퍼실리테이터나 조력자나 이런 식으로 조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기대 반 우려 반이죠. 기대 반 우려 반. 기대하는 거는 나름대로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다음에 이론적인 배경이라든가 뭐 실무적인 어떤 경험들이나 풍부하신 분들이 오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 네. 그다음에 그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취합해내고 가공해낼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잘 부탁드려야죠, 뭐 우리가. 네. 네. 그분들이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제 오신 분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오시고 지역 주민들도 오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초반에 저희가
그 팀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한 6개 팀 나눴는데 초반에 어떤 팀으로 작년에는 어떤 구성이었냐면 공동체 재생, 그다음에 경제 재생, 그다음에 문화 재생 요 세 가지 분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재생 분야는 예를 들면 재래시장 쪽 활성화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 문화 재생 분야에서는 어떤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그 관계자분들 그리고 일부 주민분들 이렇게 계시고, 그다음에 공동체 재생분과에서는 저희 그동안 마을 만들기 하셨던 이제 뭐 소사부동 마을 만들기 기획단이나 뭐 이런 꾸준히 마을에 참여하셨던 분들, 또 주민자치위원분들, 통친회 분들, 이런 다양한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이번에 아카데미 다시 개강하고 나서 봤을 때는 또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네. 이번에 50명 정도 넘게 오신 것 같은데, 뭐 누가 독점적으로 점유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많이 오시면 좋고, 대신 시간이 갈수록 어떤 꼭지 사업 그리고 이런 조그만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만 내놓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실제로 만들어내고 동력이 되실 그런 주민분들은 고정이 돼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야 또 이 사업이 가능한 거고요. 이게 프로그램은 6회차로 진행이 되지만 그 시간 외에도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실제 사업들을 운영까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업에 따라서 기존에 이미 잘 진행돼 와서 그 동력을 가지고 그런 연속성 측면에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더 활성화되는 곳도 있을 거고, 이제 막 꾸려지기 시작해야 되는 곳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100억이라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 그냥 회의에 참여하시는 거 말고요, 도시재생 아카데미에 와서 수업 듣는 거 말고 실제로 내가 뭘 하겠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뭐 텃밭을 가꾸겠다, 가꾸셔야지. 그렇죠. 예, 땅 좀 찾아보고. 누가 했으면 좋겠다가 네. 아니고 내가 하겠다. 여러분 땅을 사들이진 않아요, 우리가. 인건비 뭐 비품 이런 거 안 돼요. 내 집에다가 뭐 자판기 설치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그 이미 그 활동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모여 계신 주민분들, 그리고 마련된 공간, 여기를 더 풍부하게, 더 그리고 심도 깊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지원해 드리는 거죠. 네. 네. 김현 교수님이 그 PT 마지막에 아직까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긴 한데, 그러니까 심사가 완전히 다 통과된 거긴 한 거예요. 확정은 된 거예요. 사업 확정은. 작년 상황에서 듣기로는 2차 활성화계 2차 심사를 통과를 했고, 그러니까 1차 심사, 2차 심사가 있는데 사실 좀 어렵긴 했어요. 이거를 지금 들으신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왜냐면 국토부에서 까다롭게 우리 부천시를 바라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계획은 좋은데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실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해나갈 사람들이 누구냐, 네. 그런 조직이 실제로 있느냐라는 그런 과정적인 측면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주민들 측면에서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어떤 사업에 예를 들면 마을에서나 뭐 마을 라디오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왔었고 주민도 다 조직이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잘 어필이 안 된 네. 측면이었고, 또 다른 사업들은 아직 좀 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그 국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그 4년 동안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 지역의 자양분으로 쓰여지려면 주민들이 그만큼 참여를 하셔야 되고, 활성화 계획이 통과되기 전, 그러니까 작년 상황을 보면 1차, 2차 심사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위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도 의회에서 이거를 이제 의결을 하시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주민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만 알게 되고 잘 확산이 안 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처음 도시재생 소식지가 나왔는데,
그런 소식지나 뭐 여러 가지 우리 마을 미디어 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이 자꾸 공유가 돼야 참여할 필요성도 느끼고 또 위기 상황도 공유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 소사 마을 라디오 팀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이번 프로젝트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 같은 것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세 가지 목표로 좀 나뉘는데요. 아까 이제 분과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눠져 있는데 큰 분과 그러니까 큰 목표 세 개를 보면 첫 번째가 공동체 재생,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네. 네, 두 번째가 문화 재생. 네. 예, 마을이 갖고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소사 고유의 문화를 재생하는 거. 그다음에 경제 재생에서 마을의 경제를 좀 활성화하고 네. 그런 생태계를 형성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공동체 재생, 문화 재생, 경제 재생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네. 있고요.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로 유기적으로 요 사업은 뭐 여기 재생, 요 사업은 여기 재생 이게 아니라 되게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요. 네네. 예. 우리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과 그다음에 그 어떤 정서적인 연대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고장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어떤 활동으로 이어내고 그 활동이 외부에서 찾아오도록 만드는 상품이 되고 그러면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재생이란 게 뭐겠어요? 우리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사람이 막 북적북적 해야 되고 돈도 돌아야 되고 이런 환경이 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알았어요. 자, 성주산과 성주산 체육공원들 이런 것들을 주변 녹지들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네. 담장 없는 녹색마을 이런 게 이제 담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져요. 네, 골목도 네. 사람이 주인이 네. 아니고 차가 주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정해내고 그러면은 계획도 얼핏 봤는데 주차면도 많이 확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 문제 골치잖아요 어디나.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한신 먹거리 타운 지역 상권을 어떻게 좀 살리고 특화해보는 그런 거. 그리고 소사 종합시장이나 한신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권을 또 회복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유인자도 좀 만들어내고 그다음 마을 기업 잘하고 있는 분들을 어떤 마을 공동의 공익성을 가진 기업으로 또 전환하면서 주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네. 창출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동체로서 좀 서로 이웃으로서 상호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런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들. 여기가 저기다 보니까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됐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같이 어우러질 필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네. 지역의 일동일축제라 그래서 이쪽은 대동산 신제가 그렇게 좀 주민들이 2년에 한 번씩 네.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도 또 바람 불어주는 날이나 이런 축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대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도 하고 또 자랑스러운 우리 마을의 설사분들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은 애착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이거를 알려내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내고 또 이것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어떤 관광 상품으로 또 거듭나고 네. 이런 거.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창작 공간들 예술인들이 호연의 활성화를 불어넣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상?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요. 예. 자꾸 콧물이 나오고. 커피가 네. 저희가 이제 커피를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식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어가고 얼음만 안 있습니다. 넣었지? 다음에는 좀 따뜻한 데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잡고 있는 손도 너무 춥네요. 예. 진짜 이대로만 제대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 진짜 소사분동으로 이사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기회 봐서 네. 와이프 좀 설득해가지고요. 네. 와볼까. 그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 그 사업 계획들을 좀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이 한 18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간단히 키워드 말씀드리면 네네.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합니다. 네. 우리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 도시재생 사업은 공무원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요. 네. 재원은 지원을 하겠지만 네. 여기는 주민들이 주인이 돼야 돼요.
계획도 주민들이 세우고 실행도 주민들이 하고 네.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네, 네. 하는 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상인분들이나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 이 연합으로 모여 있는 주민상인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이게 어떤 형태로 앞으로 불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가 앞으로는 컨트롤 타워를 스스로 해 나가야겠죠. 네. 그죠? 그런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2개 정도를 이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 건축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예, 원래는 네. 이제 총 100억 예산 중에 네. 한 30억 정도를 건립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네. 주민들이 의견을 냈죠. 이거 음. 100억 중에 30억은 너무 비중 크고 기존에 있는 건물도 훌륭하니 네. 이거를 리모델링에 사용하자. 그래서 2개 정도를 음. 지금 후보지로 놓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군데 후보지가 되는 데는 어디예요? 일단 디딤돌 문화센터라고 예, 예전에 그 소사 본 이동 주민센터였던. 동성서였던 곳. 네네. 그렇게 하고 저기 삼동 쪽에 소사 체육문화센터라고 있어요. 네. 거기도 지금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예, 이런 그 커뮤니티 센터 기반으로 하는 네. 마을 미디어 활동, 네. 그 다음에 예술 찬각소 프로그램, 주민 공모 사업도 한 건당 500만 원씩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을에서 뭔가 하고 싶다. 네. 그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획을 짜세요. 그럼 아, 이 도시재생 사업 그 100억 예산 안에서 별도의 공모 사업을 한다고요? 예, 주민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예. 네네. 그래서 이거는 주민 공모 사업은 예, 한 해에 2,5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5개 사업씩을 네네. 지원을 하네요. 네. 예. 그리고 도시재생대학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문화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아카이빙이 이제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 자원이나 또 소리 자원이나 또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축적을 하는 거죠. 축적해서 언제든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쌓는 거. 그다음에 저희 자랑스러운 마을 해설사. 네. 그다음에 성주산을 가족 산책로로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경관을 조성하는 거. 네. 현재는 그 성주산 등산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네. 전체 그 부천시에서도 둘레길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거기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건데 네. 이게 그 마을 특화 가로 조성으로 해서 어떤 역사성도 입히고 그게 어느 구간만 이제 성격을 입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어지는 어떤 구간을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호연의 역사 만들기라든가 네. 한심 먹거리 가로라든가 안심거리라든가 이런 각각의 거리들이 이렇게 특화 가로로 조성이 되는 네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네. 소사종합시장 환경 개선하고 또 특성화하는 거. 우리 좋은 시장이 또 다른 동네에 얘기해서 그렇지만 창신시장이라든가 이런 네.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활성화하는 거. 그다음에 마을 기업. 네, 마을 기업들이 그동안 주민들이 해오던 그 활동들이 어떤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도시재생 사업을 소사분동에서 한다더라.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참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카데미를 나오십시오. 아, 그렇군요.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럼요. 예. 네. 이게 매주 토요일 진행이 되더라고요. 토요일이고 아침 9시부터 아주 모범생을 길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네. 뭐 출근하는 것 같아. 저도 그래서 예, 일찍 일어나서 불금 즐기지 않고 일찍 잤습니다. 예. 아침에 못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네.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원도심 지원과에다 문의를 하면 접수가 가능한 건가요? 예, 원도심 지원과가 담당 부서기 때문에 거기로 문의를 하시고 또 그리고 현장 지원 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예, 지금 디딤돌 문화센터에 그 현장 활동가 분들이 상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거기 방문하셔서 신청서 쓰셔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사 마을 라디오 팀도 도시재생 관련된 공부 열심히 해서 직접 현장에 나오시진 못하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내용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비 설치하는데 한참 버벅거렸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 활동가 분들 앞이라든가 또 김현 교수님 앞이었다든가 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할 뻔했어요. 네. 미디어 한 대면 이네 뭐니 지금 이렇게 네 했고요. 지금 소리가 입력되고 MP3 파일이 나왔다는 거는 네. 제대로 됐다는 거니까 네, 믿어주시길 바라고. 네. 예. 집에 가서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현 교수님에게 한마디. 김인 교수님, 네. 네, 패션이 정말 아, 멋있으시고요. 네. 리더, 네. 패션 리더. 네. 그리고 부천시 원도심 지원과에 또 한마디 하신다면. 아, 박현 주무관님, 네. 또 김정민 주무관님, 장원식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제 팀장님 성함을 몰라서 말씀 안 드리는데 팀장님도 고생 많으세요. 박현 주무관님이 네. 일요일도 출근해, 야근해 이런 분이 없어요. 김정민 주무관도 마찬가지고. 아우, 원도심 지원과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우리 부천 종합사회복지관 골방에서 달달달 떨면서 녹음했습니다. 예. 민혁 씨, 예. 네, 앞으로도 도시재생 관련된 자료 잘 취합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소식 알려주시고요. 예. 우리 좀 이렇게 좀 히터 좀 빵빵 나오는 따뜻한 데서 좀 녹음할 수 없을까? 재생해서 기대를 해보는 걸로. 한 2년 기다려야 되나요? 보일러 깔아주나? 네, 저희 따뜻한 곳에서 라디오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네, 지금까지 소서마을 라디오 임미나 권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